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양인호입니다. 혹시 저희 경희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동문 중에 하버드 의대 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계 중심에 서서 심장학 발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장익경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0년도에 경희대학 결과대학을 졸업하고 벨gium의 루뱅 대학에 가서 7년 반 정도 내과하고 심장내과 그리고 PhD하고 1987년도 35년 전 되죠. 그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서 그때부터 근무를 한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문 중에 이 카디올로지, 즉 심장혈관내과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모든 기관이 오건이 중요하지만 심장은 가장 중요한 오건 중에 하나고 또 상당히 다이내믹하잖아요. 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다 컨비네이션 한 어트랙티브한 오건이라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장익경 교수님을 이제 칭하는 여러 별명 중에 이제 OCT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OCT 등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동안 이제 보고하셨던 여러 연구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OCT는 예전에 쓰던 여러 가지 이미징 모델리티에 비해서 레졸루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전의 방법으로 보지 못한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OCT를 두 가지 디렉션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니까 그 스텐트 프로시저 같은 거를 또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OCT를 리서치 툴로 사용하는 그런 디렉션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OCT를 캐스랩에서 써봤지만 이제 그 퍼스널리는 인 비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그 vascular biology 스터디를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 한 80% 정도 에포트는 vascular biology, 한 20%는 OCT를 stent procedure optimization에 한 방법으로 써봤습니다. OCT는 빛을 이용을 해서 혈관 안의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해부학을 관찰하는 영상 장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혈관 내 초음파라고 하는 장비도 있는데 혈관 내 초음파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아서 혈관 내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병변을 관찰하고 스텐트를 사용해서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특히 이제 장익경 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육상경화반, 미란, 까진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혈액 내에 이제 플라크가 까지는 플라크 이로전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을 분석하는 게 이제 앞으로 심장학을 발전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돌연사나 심근경색증 그런 환자들의 기전이 큰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래크가 터지는 거고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거 플래크 이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플래크 랍처는 많이 캐릭터라이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데 플래크 이로전은 진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인지가 너무 경미해서요. 그래서 이 OCT가 레졸루션이 아주 높으니까 아마도 OCT를 사용하면 그거를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12년 전에 했어요. 9년 전에 처음으로 논문을 낸 것이 이 OCT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플래크 이로전을 살아있는 환자에서 진단할 수 있겠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는 플래그이 터지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플래그이 터지는 거하고는 다르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텐트 넣는 거는 쉽지만 스텐트가 나중에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온 환자에서 스텐트를 안 넣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더 아이디어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병변을 보니까 플렉 이로저는 그것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컨디션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저희 그 가설이 맞아서 스텐 없이 이런 서브타입은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쭉 환자를 1년간 팔로우업을 했더니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정도 하르텍이 있는데 그런 스페시픽한 하르텍 타입의 많은 환자들이 이 치료의 대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심근경색을 겪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동안 이제 여러 환자들이 심근경색을 겪고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동맥경화의 파열로 인해서 이제 스텐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 이처럼 이 동맥경화의 미란, 즉 까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심근경색 내지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서는 스텐트 치료 없이 약물 치료로서 충분한 예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장익경 교수님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밝혀오셨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신 장익경 교수님께서 올해 심장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학회인 미국 심장학회에서 저명 과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OCT를 이용해서 베스큘러 바이올로지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ACC에서 저명 과학자 상을 받은 것이 MGH 임상 분야에서 동양인 수상자 중에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크리스마스 전에 그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서. 그러니까 제 라이프타임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그래서 Distinguished Scientist Award에 3가지 도메인이 있습니다. Clinical Domain, Translational Domain, Basic Science Domain. 그러니까 저는 클리니컬 도메인에서 상을 탔는데 제가 그런 상을 타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못 꿨죠.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홈스라고 메이오 클리닉. 그분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번째가 아닌가.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에서. 그런 분들 이름 옆에 제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이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쉬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심근경색을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제 생각에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체중 조절, 운동,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사한테 가가지고 콜레스테롤하고 블러드 프레셔는 혈압은 집에서도 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OCT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익경 교수님을 모시고 OCT를 활용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여쭙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익경 교수님의 하버드의대 교수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